경기도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계시죠? 경기도의 지도 어떤 모양인지를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국토의 약 10%를 차지하는 크기고요. 우리나라의 9개 도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는 31개 시군 지자체가 속해 있습니다. 그 31개 시군이 유기적인 관계와 협업을 통해서 경기도의 큰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인구 유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곳곳에서 각 시군 간의 경계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장현 경기도 자치행정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현채 시사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현채 앵커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김장현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까지 해주셔서 저희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팀장님 우선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뭔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지방자치제도의 모법이 되는 지방자치법에는 시도와 시군의 그 행정구역을 각각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행정구역이 오래전 그 자연지형 중심으로 이제 구획이 되어 최근에 활발한 그 도시 지역개발 사업이나 도로 개설, 기타 사정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여 주민 불편 및 지역 발전에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계에 대한 조정 필요성은 크지만 그 지역 주민, 시군, 지방의회 등이 그 복잡한 이해관계를 얽혀 전국 공통적으로 좀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수원과 화성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했다는데, 과거에는 수원과 화성이 사실상 거의 한 도시였죠. 자,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정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4년 그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화성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4년 9월부터 도의 중재로 수원 화성 간 경계 조정을 위한 그 실무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시작한 이래 이제 5년이 경과된 금년에서야 이제 최종 확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조정 내용은 동일 면적인 198,825제곱미터를 교환하여 양 시의 총 행정구역 면적에는 이제 변동이 없으며, 화성시 그 반정동 일원 398필지와 주민 553명은 이제 수원시로, 그다음에 수원시 망포동의 361필지는 화성시로 편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원 화성의 행정구역이 당초부터 기형적으로 획정됐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95년 그 정부에서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화성군 신리, 망포리 일부를 이제 수원시로 편입하게 되는데요. 이는 그 1994년 시작된 영통지구 특지 개발의 필요성과 또 일정 부분은 행정편의적 경계구역의 결과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 그 미편입된 현 화성시 반정동 일원은 3면이 이제 수원시의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으로 둘러싸인 채 화성시의 행정구역으로 이제 나와 있게 된 상황입니다. 이후 이제 수원시는 그 권고안에 따라서 2006년 신동지구 개발 계획에 화성시 반정동 일원을 포함시켰고, 2014년에 신동지구가 준공되고 또 새로이 망포 4지구 개발 계획 수립을 계기로 경계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경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2014년 이후 이제 5년 만에야 수원시와 화성시 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성사가 됐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까? 행정구역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민 구성, 또 시의 세수, 그다음에 개발 방식, 그리고 또 주민의 재산권 등이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어 당사자들의 이 적극적 의지가 없다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의 경우 초기는 양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입장차와 그 지역 주민의 찬반 의견차로, 후에는 303 메모리얼 파크 조성, 수원 공공항 이전 등의 이 지역 갈등 사업 문제로 협의가 일정 기간 중단된 바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화성시 의회에서 수원 화성 간 버스 노선 확대 등 그 4개 지역 협력 사업 수용 요구로 또다시 중단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계 조정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회의, 당사자 간 협의, 보고회, 의견조회, 심의 및 자문 등 그 30여 차례 이상의 각종 협의와 주민공청회 등의 그 많은 행정 절차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주민들께서 불편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민원들이 많이 호소가 되었던가요? 화성시 그 반정이지구가 말씀드린 대로 3년이 그 수원시로 이제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 이렇게 둘러싸여 생활권은 수원시지만 그 원거리에 이제 화성시의 행정 서비스 이용으로 각종 그 생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네. 양시에서 지역개발 사업이 확정되고 주택개발 사업이 승인되었으나 행정구역 경계 조정 시 예상되는 그 재산권 변동으로 인한 분쟁 우려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이 또한 사업 착수 지연 문제는 다시 그 학교 설립 인가 협의 등 그 후속 절차를 지연시키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 놓여 해당 지역에 이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 지역끼리 이렇게 경계 조정을 하면 뭐 속도가 빠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굳이 경기도가 중재해서 경계 조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주민 불편, 그 지역 발전 저해 등의 그 현실적 문제에도 해당 지역 그 자체 해결에는 좀 한계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고요. 네. 특히 그 민서7기 경기도는 이제 지역 갈등 문제에 좀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한다는 그 도정 방침에 따라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경계 조정 현안 문제를 그 합의를 이끌어내므로 경기도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최근에 수원시 화성시 간의 경계 조정 협약 체결이 되었으니까 그럼 이후에 진행 절차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이후 진행 절차는 이제 수원시, 화성시와 그 양시의회 의견 청취에 이어 12월 20일 날 저희 경기도의회 이제 의견 청취 절차가 이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제 수원 화성 경계 조정 건의안을 작성해서 행정안전부에 이제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의 그 행정구역 경계 조정 검토 및 대통령령을 작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법제처 심사, 입법 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 주민 홍보와 관계기관 간 그 행정 공부의 상호 이관으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이제 완료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자체 행정팀장님을 비롯해서 경기도가 이번에 좀 큰 일을 했다고 생각되네요. 행정구역 경계 조정 사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민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금년 8월에 이제 전국 최초로 성사된 그 수원 용인간 그 경계 조정에 이은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요. 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그 지방 정부와 또 지방의회, 그 지역 주민이 함께 이루어낸 그런 자발적 수평적 상생 협력의 성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이제 분쟁 방지에 기여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전국에도 자랑할 만한 어떤 경기도의 모범 행정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근본 사례가 주민 불편을 처리하고 있는 그 전국의 여러 경계 조정 문제에 협의를 더욱 촉진시키고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최초의 사례라고 하신 그 수원시 용인시 간의 행정구역 조정도 있었군요.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원 용인과는 그 기형적인 U자형 경계로 인해서 용인 그 청명 센트레빌에 거주하는 그 초등학생은 이제 불과 그 300m 앞에 있는 수원 한국초등학교에 입학이 불허되어서 1km가 넘는 그 용인 흥덕 초교로 통학을 하여 학생의 그 불편 사고와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2012년 3월 그 용인시 주민이 수원시 행정구역 편입해달라는 그 민원 제기로 이제 시작되어 네. 2017년에 경기도의 최종 중재안을 이제 양시가 수용하여 용인 청명 센트레빌 아파트 그다음에 인근 40필지와 85,961제곱미터가 이제 수원시 원천동으로 편입됐고요. 수원시 원천동 이런 39필지 42,619제곱미터는 이제 용인시 영덕동으로 이제 편입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금년 이제 8월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어 이제 7년 만에 이제 해결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7년 만에 해결. 그러면 이 행정구역 조정 이후에 어떤 민원들이 잘 해결된 건지, 도민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가장 와닿는 걸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던 용인 청년 센트럴빌 거주하는 그 초등학생의 통학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추었고, 그래서 학부모의 그 불안을 해소하여 이제 관련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형적인 유장 경계로 인한 주민의 생활 불편과 행정 서비스 이용 불편에도 대부분 이제 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도에 31개 시군이나 있기 때문에 워낙 넓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 같은 행정구역 조정 문제 많은 민원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또 조정해야 될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얼마나 또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이제 사례로 보면 2개 시군에 걸친 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또 2개 시군으로 분리된 건물 등으로 이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는 이제 전국에 다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도 이 도내 시군 간 경계 조정이 필요한 5개소와 타 시도와 경계 조정이 필요한 6개소 등 총 11개소가 지금 현재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을 좀 예를 들면 안양 광명 간 그 2개에 걸친 도시개발 사업, 또 안양 의왕 간 2개 시로 분리된 건물, 또 남양주 구리 간 하천 경계 변경으로 인한 그 경계 조정 문제 등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도시 간 그리고 주민들 간의 조정 문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해결 방안 또는 해결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경계 조정은 이제 지역 주민, 토지 소유자, 또 해당 기초 및 광역 지방 정부, 지방의회까지 그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실제 조정 협의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에 7년, 또 수원 화성 경계 조정에 5년이 소요된 것은 그 이제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경기도에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그 앞서 설명드린 11개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그 여건과 시급성, 중요도 등을 감안해서 좀 순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새해에도 더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장현 경기도 자치행정팀장이었습니다.